미국 대사는 뭐 이전보다 가장 강력한 조치다. 그리고 중국의 기여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국 대사의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은 국제사회 전체 위협이다. 북한이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발언을 신청한 순서대로 이제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데 잠시 예. 뒤에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의 조태열 대사도 발언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대사 뒤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보리 회의에서 말을 했던 각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 제재를 그 의결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강력한 제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했습니다. 제재 자체도. 예.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게 작지만 의미 있는 것이다. 작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북한의 소위 대외 무역 수출액의 3분의 1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한 그런 제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어요. 더 강한 조치라면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제 강한 조치라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 제재 조치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원유 공급조차도 이것도 이제 대상에 들어갈 날이 사실 곧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광석 같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인민 생활에 도움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차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북한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겨날 거고 그것이 바로 북한 체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된다면은 김정은 체제가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그 압박을 받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뭐 안보리 결의가 이미 표결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반응일 텐데요. 그렇죠. 북한의 대응 혹은 방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북한은 강하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겁니다. 자기들은 자위적 차원에서 소위 핵미사일을 개발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재하고 압박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면서 반발하는 그의 모양새를 보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기에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건 분명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건 역시 성에 안 차는 그런 제재와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한다면은 아직까지 남은 소위 최종적으로 ICBM을 개발할 그런 수준까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예, 니키 헤일리 미 대사는 이것이 북한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보내는 조치고 지도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독자 제재는 또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더 강화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소위 ICBM, 이제 ICBM 정도 된다면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할 거다 하는 얘기가 드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형태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요. 소위 이제 북한과 뭔가 거래를 한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그 거래하는 타국가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또 제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게 된다면은 이 내에 중국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도 역시 자기들은 동맹국으로서 소위 혈맹이다 이렇게 최근에 표현할 정도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내용이 사실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든가 또 최근에는 러시아조차도 중국과 비슷하게 이런 북한을 나름대로 지원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압박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주로 이제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가장 크겠죠. 예,
뭐 말씀하셨지만 또 니키 헤일리 미국 그 대사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기여에 감사한다라고 했었고 또 대북 압박을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 중국이 찬성 쪽으로 또 입장을 돌렸고요. 예. 그리고 무역 압박을 통해서 중국의 행동이 조금 변화가 됐었는데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어쨌든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계속 이행 방안들을 이제 유엔에 보고를 할 텐데 중국 측도 이행을 뭔가 성실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이제 중국은 이건 하나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뭐 G2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대국 중에 들어가는데 국제적인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그 역할 여기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북한하고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교류가 말이죠. 이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해요. 예. 이것까지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당국이 나서서 제재에 동참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확신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과 영국 등의 이 정책은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과 좀 더 대화의 창구를 열어놔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것이 그 압박과 제재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이렇게 사실 했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여타의 국가보다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북 간 관계가 발전이 또 돼야 또 역으로 이러한 궁극적인 그런 군사 안보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뭐 나름대로 가정이랄까 여기서 출발해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창구는 사실 열어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대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대화냐 대화가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가 가능하냐 어떤 대화가 필요하냐 이것을 논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우는 물론 이제 대화, 이제 압박과 제재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반도의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것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완화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 뭐 이번 결의안이 2006년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표결한 이후에 8차 결의안이 그렇죠. 8번째죠. 예, 8번째 결의안인데 그 이전에도 뭐 결의안이 계속 나왔지만 북핵 실험도 했었고요. 미사일 실험도 했단 말이죠. 무용론 제재 결의안이 무용론도 나오는데 네, 이게 네.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무용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항상 너무 그 이분법적으로 예. 이것이 소용이 있느냐 아니면 무용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8차까지 오는 데서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는요. 예.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비핵 국가들이 핵을 가질 때는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을 개발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어떤 국제 나름대로 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결국은 제재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8차에 오면서까지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것보다 더 활발하게 개발하는 것도 사실 제한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차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특히 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제재가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일 거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름대로 그 대화로 나오게 하는 것을 한 발짝 당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북한이 백기를 들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북한은 이제 핵은
자기가 원자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소탄까지 개발했다 이런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내면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위 이제 그 이것을 운반하는 수단, 미국을 직접적으로 그 가격해서 미국을 건드려서 미국을 협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그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그 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ICBM 개발 자체가 뭐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거의 미국이 혹은 세계가 북한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ICBM 국가다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은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은 이게 핵미사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예. 소위 이제 그 서해 해상에서의 도발이라든가 우리 DMZ에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바도 또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최고의 압박과 관여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압박이 더욱더 심해질 텐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옵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압박 방안들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이죠. 그게 예. 바로 이제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군사적 옵션 자체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예. 자, 군사적 옵션 같은 건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잠시만요.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program. Second, the resolution does not 번째로, intend to cause negative 이번 impact on 결의안에서는 activities not prohibited by the resolution, 안보리 such as 제재 economic 조치에 activities and 들어가지 않는 cooperation, 정상적인 food 경제 and 활동에 대해서 humanitarian 불이익을 assistance. 가하려고 Third, 하지 it calls for the 않습니다. resumption 세 of 번째로 six-party 안보리 talks, 결의안에서는 commit 육자 to finding 회담을 a 재개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평화적이고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모색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안보리 결의안의 주요 구성 부분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그리고 안보리 회원국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변함없는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로드맵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다자적인 그리고 양자적인 노력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해서 북한 문제의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즉시 중지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단계별 조치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게 압박을 넣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의안이야말로 모든 국가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이 문제의 증상과 그리고 원인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제재 조치라고 봅니다. 이 이니셔티브야말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38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력 배치를 증강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드를 배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은 영내의 전략적인 균형을 교련함으로써 모든 영내 국가들의 이익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은 사드의 배치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의 모든 무기 체제를 해체할 것을 중국 정부는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영내 국가의 모든 이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영내의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즉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재개하고 이제 북한이 후일에 올바른 평화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I thank the ambassador of China for his statement. I give the floor to the 주 유엔 representative 중국 of the Russian Federation.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제이 중국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육자 회담을 재개하고 또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결의안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대화 또 평화 또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그 기존에 유지했던 그런 그 태도는 여전합니다. 예. 예. 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이 이번에 이제 역시 그 중국이 육자회담, 소위 그 다자적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육자회담의 그 재개를 우선적으로 바란다.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보면은 북한이 역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정권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현 정권의 그 유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그 강조점을 뒀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 소위 우리 대한민국도 군대도 마찬가지죠. 38선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 예. 혹시 이제 미국이 이 군사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 사전 나름대로 그 인지하고 이것을 이제 억제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희망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 역시 우리가 나름대로 참 예상했던 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강한 그 반발을 하더니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는 결코 이 한반도에 있어서나 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것이니만큼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정권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미국이 직접 북한의 정권 교체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의식한 걸까요? 상당히 의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조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과 같이 핵을 필요로 해서 핵을 또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그런 것이 있는 한은 이 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핵과 김정은 정권, 소위 정권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게 뭐냐? 그런 핵을 필요로 하는 정권을 사실 없애겠다는 그런 뜻도 사실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까지는 그냥 쓸로만 있어 왔는데 상당히 이제는 깊숙이 어떤 그 정권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바로 중국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류제이 중국 대사의 발언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양국이 공동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38선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던가 정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안보리 결의 행위를 이행을 철저히 하면서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대화 혹은 평화 압박을 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다른 의도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들은 것과 예.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사실 바라는 것은 뭐냐? 주한미군 자체가 한반도에 철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자기들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존재하면서 자기들을 핵미사일과 관련된 이런 형태로 자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발을 한다. 이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렇게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사실은 한반도에 없어져야 자기들이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두둔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실현시켜 나가도록 뭔가 이 도움을 주는 형태로 뭔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과정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참을 한다. 이렇게 보시죠. 저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 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앞에서는 같이 동참을 한다든가 제재에 동참을 이런 게 하면서도 차라리 궁극적으로 돌아서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볼 것이 중국 대사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는 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또 미국의 입장과도 상충이 되는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는 뭐 중국이 어떻게 하든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안보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사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고 위협을 하는 한은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그것을 극복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뭐 중국은 지속적으로 어떻든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류제 중국 대사의 발언 중에 뭐 사드 배치는 잘못된 선택이다,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영내 긴장을 해소하고 또 이 북핵 위협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는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들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중국 대사의 발언도 있었고요. 강경하게 압박을 가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까지 기조와는 다르게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궁극 우선적으로는 제재와 관련된 예. 것을 일단 이것을 이제 이행하는데 중단해 달라 하는 그것이 가장 뭐 우선적이 되겠죠. 예. 그다음 여기에 더해 가지고 또 자기들은 이런 중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뺏기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 예. 뺏기는 데 대한 보상을 내놔라 하는 뭐 어떤 경제적 보상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요것은 이제 중간 차원에서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벌할 거예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육자 회담의 다자적인 어떤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의 국면을 참 이끌어 가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냐? 미북 간의 직접 대화다. 이 미북 간의 직접 대화는 뭐냐? 자기들이 또 다른 대화라기보다는 안보 대화다. 안보 대화는 바로 평화협정과 관계되는 거다. 이 평화협정, 미북 간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줄로 우리가 요약은 되지만, 그러나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예, 그럼 여기서 잠시 안보리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표결에 관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조금 전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결의안 2371호로 명명이 됐습니다. 지난 4일과 28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보리는 그동안 7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이번 안보리 결의가 북한 수출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결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특히 제재안 합의에 적극 나선 중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을 선택할 것이냐,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면서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더 강한 제재가 없으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안보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유재희 중국 대사는 그러나 육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등 양측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해친다면서 반대했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제재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3분의 1이 줄어들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보면요. 석탄뿐 아니라 철광석과 납, 해산물까지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약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0억 달러 정도 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을 막겠다는 건데요. 특히 석탄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재 때는 수출 상한을 정했지만 이번엔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또 다른 돈줄인 해외 노동자의 추가 고용, 합작 투자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도 확대해서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를 비롯해서 기관 4곳, 또 단군 무역 회사의 장성남 등 개인 9명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공급 차단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8차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 수출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옥죄겠다는 건데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공급은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8월에 열린 제1차 육자회담. 북핵 위기가 불거진 뒤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했던 북한이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자 사흘을 못 견디고 백기를 든 겁니다. 북한은 매년 100만 톤 정도의 기름을 쓰는데 절반 이상을 사실상 공짜로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때문에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만 끊어도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 부족으로 공장이 멈춰서고 재래식 군사력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원유 공급 차단에 나선 미국이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서도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연간 20에서 3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팔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이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갓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다시 안보리 결의안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한 이후에 미국이 제재안 마련에 나섰고요. 네. 그 이후에 한 달가량이 지난 다음에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네. 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달 그 4일하고 예. 그리고 28일에 그 이례적으로 북한이 그 소위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시험 발사 이 자체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 미국한테는 굉장히 그 당혹스럽게 다가왔다 이래 볼 수가 예. 있죠. 왜냐하면은 그 ICBM 수준의 이런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더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이번에 그 이례적으로 북한이 이런 그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미국의 직접적인 그 안보 이익 자체가
헤쳐지는 그런 그 상황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강력한 대북 제재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예. 오히려 러시아 경우는 이건 ICBM이 아니라 예. 북한이 쏘아 올린 게 IRBM 소위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다. 그러면서 애서 이걸 외면해 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은 그 제재 결의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한 실효적인 제재가 없는 한은 결정이 없는 한은 해봐도 별 볼 일 없겠구나 예. 하면서 아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하는 것조차도 그걸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습니다. 예. 거기에서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로 나가겠다. 그 중에서는 또 중국을 압박하는 그 통상 301조 예. 이런 것을 또 어느 정도 또 흘리기도 하고 동시에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또 이런 나름대로의 정보를 사실 흘리고 있는 그런 차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을 강하게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러시아도 사실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 사실 8번째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사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역시는 물론 소위 원유 공급 이것을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거의 북한의 대외 수출액 자체를 특히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3분의 1이 줄 정도로 강한 그런 제재가 나왔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이번 대북 제재안 표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도 그렇고요.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것은 일단 제재 결의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당사국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제재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중단을 하든 무슨 형태로든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군사회담을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여기에 답을 해오도록 나름대로 촉구를 할 필요가 사실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하는 형태의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효율적인 제재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